한양 저잣거리,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주막 앞에서는 평소와 다른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원 안에는 누더기를 걸친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옷, 먼지로 뒤덮인 얼굴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주모가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습니다. 주모의 목소리는 독이 잔뜩 올라 있었습니다. 사내는 국밥 2그릇을 개걸스럽게 비워냈죠. 하지만 정작 돈을 내야 할 순간 그의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이 양반아, 내 오늘 장사 공쳤네. 돈도 없는 거지가 어디서 배짱 좋게 국밥을 2그릇이나 처먹어. 위협이 난무했습니다. 구경꾼들은 웅성거리며 수군댔죠.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 사내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사내가 나지막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곧 값을 터이니 잠시만 기다려주게.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주모와 구경꾼들은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약속이라니. 저 꼴로 무슨 약속을 지킬 수 있겠냐는 비웃음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나물 바구니를 들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죠. 남루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맑았어요. 여인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꼬질꼬질한 헝겊에 쌓인 엽전 3냥이었죠. 그것은 병든 노모의 약값을 위해 사흘 밤낮을 산속에서 헤매며 번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아주머니. 여기 이 양반 밥값입니다. 주모는 어이가 없다는 듯 돈을 챙기며 물러났습니다. 구경꾼들도 하나둘 흩어졌죠. 사내는 자신을 구해준 여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궁궐의 법도 속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무런 대가 없는 선의였던 겁니다. 사내가 그녀를 불러 세우며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나 같은 불황자에게 전 재산을 내어주는 것이오? 여인, 월화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사람 목숨이 엽전 3냥보다 가볍겠습니까? 그 순간 사내의 가슴 속에 무언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 이것이 진짜 백성의 마음이구나. 이 사내의 정체는 바로 이 나라의 세자이었던 겁니다. 궁궐로 돌아온 세자는 비단 침소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방금 전까지 자신이 겪었던 시장통의 소란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월화의 맑은 눈망울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엽전 3냥. 노모의 약값으로 쓸 돈이었습니다. 그걸 아무 대가 없이 낯선 거지에게 내어준 그 마음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세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다음 날 새벽 세자는 다시 한번 보모상궁을 설득했습니다. 궁궐의 은밀한 문을 빠져나갔죠. 이번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왜 엽전 세냥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그 근원을 파헤치고 싶었던 겁니다. 세자가 도성 뒷골목을 헤매며 목격한 것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아이들이 있었죠. 골목 구석에는 얼어붙은 시신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웃듯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김대감 일파의 횡포가 곳곳에 서려 있었어요. 장터 상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탄식했습니다. 한 노인이 세자에게 다가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사를 접은 지 오래된 듯 그의 손은 나뭇가지처럼 앙상했죠.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김대감 그 인간은 사람이 아니야. 조공으로 바칠 쌀을 빼돌리는 것도 모자라. 이젠 장터 자리새까지 뜯어가니. 세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성군이 다스리는 태평성대라는 보고만 올라왔죠. 하지만 담장 밖은 이미 탐관 오리들의 칼날 아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자는 분노를 사기며 다시 월화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산기슭 오두막에서 병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었죠. 오두막은 초라했지만 단정했습니다. 세자가 그녀의 집 마당에 서서 나지막이 불렀어요. 월화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내어주었죠. 그녀는 세자가 누더기를 걸친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귀한 손님을 대하듯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그늘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세자가 숭늉을 마시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월화가 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도 비워줘야 합니다. 김대감 댁에서 산맥을 차지했다며. 세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보다 위에 있는 권력, 그리고 그 권력 아래 무너져가는 백성의 삶이었죠. 이것이 바로 궁궐 담장 밖의 현실이었습니다. 세자는 이 침묵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리고 자신이 언제까지 정체를 숨겨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외면하고 계시진 않나요?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김대감이 장터에 시차를 나왔다가 월화의 미모를 보게 된 거죠. 탐욕에 눈먼 노회한 대감은 수하들을 시켰습니다. 그녀를 강제로 첩으로 삼으려 했던 겁니다. 세자가 소식을 듣고 달려갔을 때 월화의 오두막은 이미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어요. 김대감의 수하들이 월화의 팔을 잡아 끌고 있었습니다. 비웃음이 난무했죠. 월화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방 안에서 신음하며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 광경을 본 세자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소 익혔던 무술을 발휘해 단숨에 수하들을 제압했죠. 칼을 빼앗아 던지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3명의 수하는 순식간에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하지만 구출된 월화는 오히려 절망적인 얼굴로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월화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이제 그들은 군사들을 끌고 올 겁니다. 당신 같은 떠돌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자는 그녀의 절규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무력이 백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세자는 월화의 손을 잡으며 결연하게 말했어요. 믿어주시오. 내 결코 그대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소. 세자는 그 길로 내금이 서고로 잠입했습니다. 궁궐 비밀문서가 보관된 곳이었죠. 그곳에서 세자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월화의 아버지는 사실 과거 김대감의 조공 횡령 비리를 임금에게 고발하려던 정직한 관리였던 겁니다. 하지만 김대감이 역모를 조작해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했던 거죠. 문서 더미 속에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월화의 아버지는 무고했죠. 모든 비극의 중심에 김대감이 있었습니다. 세자는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며 혼잣말로 뇌까렸어요. 용서하지 않겠다.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 백성의 삶을 도둑질한 내 놈을. 하지만 김대감은 세자의 반격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수 앞서 움직였죠. 그는 월화를 납치해 인질로 삼았던 겁니다. 세자를 유인하기 위해 자신의 저택으로 불렀어요. 덫이 펼쳐졌습니다. 세자는 단검 하나만을 품고 홀로 김대감의 대문을 걷어찼습니다. 무모해 보였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수백 명의 호위무사가 그를 애워쌌어요. 김대감은 누각 위에서 거만하게 내려다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고작 거지놈 하나가 내 집안을 어지럽히려 들다니. 세자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나무 막대 하나를 의지해 간신히 몸을 지탱했죠. 관군들이 창끝을 세자의 목에 겨눴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세자는 품 안에서 눈부신 빛을 발하는 옥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옥패가 햇빛을 받아번쩍였습니다. 세자가 천둥 같은 소리로 외쳤죠. 모두 멈추어라. 내가 이 나라의 세자이다. 저택 안은 일순간 얼음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관군들은 혼비백산했죠. 무기를 던지고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박았습니다. 김대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사들사들 떨며 엎드렸습니다. 전하, 어찌하여 이런 곳에. 세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내 놈의 죄는 하늘이 알고 백성이 안다. 여봐라. 이자를 즉시 압송하고 모든 가산을 몰수하여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결박된 채 끌려 나온 월화가 이 광경을 목격했죠. 그녀는 자신이 새냥으로 밥값을 대신 내주었던 그 거지가 이 나라의 세자였다는 사실에 넋을 잃었습니다. 엎드린 관군들, 떨고 있는 김대감,
그리고 태양처럼 당당히 서 있는 세자의 모습이었어요. 월화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세자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죠. 누더기는 벗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결박을 풀어주었어요. 그날 한양장터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김대감 일파가 숙청되었다는 소식이 퍼졌죠. 백성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월화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되었어요. 궁궐로 돌아온 세자는 임금에게 청하여 월화 가문의 사면 복권을 공식화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작은 선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엽전 세냥이 한 나라를 구했듯 우리의 작은 관심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세자는 다시 한번 화려한 의복을 벗어 던졌죠. 무명옷을 입은 채 월화의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번듯한 대가댁 아가씨가 된 월화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소박한 차림으로 세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자가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죠. 그것은 바로 그녀가 주막에서 내주었던 그 엽전 세냥이었습니다. 세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세냥이 나를 살렸고 이 나라를 살렸소. 월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세자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대는 내게 단순히 은인일 뿐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백성의 얼굴이었소.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이야기는 백성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누더기를 입은 세자와 그를 구한 세냥의 엽전이었죠. 세자는 왕위에 오른 뒤에도 늘 백성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용포 대신 무명옷을 입고 궁궐 대신 저잣거리를 거닐었어요. 그리고 월화는 그의 곁에서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 어루만졌습니다. 왕은 조정 대신들에게 말했습니다. 권력이란 백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요. 대신들은 고개를 숙였죠. 그는 매년 그 주막을 찾았습니다. 국밥 2그릇을 시켜 먹고 엽전 세냥을 내며 미소 지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왕과 월화는 함께 늙어갔죠.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늙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할머니는 손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엽전 세냥으로 시작된 선의가 어떻게 한 나라를 바꿨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인연을 맺으셨나요? 혹시 곁에 있는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자, 이가 월화의 세냥에서 희망을 보았듯 우리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권력이란 무엇인가를. 그것은 화려한 의복이나 높은 담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세자는 엽전 세냥으로 2그릇의 국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세냥으로 진짜 백성의 마음을 배웠죠. 배고픔보다 더 큰 것,
바로 나눔의 가치를 깨달았던 겁니다. 월화는 병든 어머니의 약값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큰 것을 얻었죠. 한 나라를 바꿀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백성을 사랑했던 그 젊은 군주의 열정이 살아있는지 말입니다. 혹시 오늘 지나쳤던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새냥의 약속은 천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작은 선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죠.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새냥을 가지고 계실지 모릅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보신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서 응원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 한 번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